자, 10번 설명할게. 10번은 번호만 10번이고, 내가 사실 이거를 좀 앞번호로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10번 했어. 그때는 그냥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 근데 알고 보면 아주 쉬운 문제다. 그래서 쉬운 문제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B 다음에 A가 오는 걸 파악하지 못했다? 그러면 진짜 순서 처음부터 다시 싹 복습해야 돼. 이해됐지? 그런 사람은 내가 추가 문제를 줄 테니까 나한테 카톡을 줘요. BA는 무조건 파악했어야 되고, 이 문제의 관건은 뭐냐, 포인트는 뭐냐, 바로 C를 판단하는 거예요. C의 판단. 이거 똑같이 그대로 적어줘, 얘들아. 복습할 때 봐야 되니까. 그래서 C를 얼마나 잘 판단하냐에 따라서 틀리거나 맞거나 하거든? 그래서 이게 답이 CBA잖아. 근데 만약에 본인이 BAC를 해서 틀렸다. 그럼 나는 아주 기본은 할 수 있지만 남들이 다 틀리는 건 똑같이 틀리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지시어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지시어와 접속사 다 존재하죠. 이거를 먼저 ABC 그 글을 읽기 전에 ABC 각각 뭐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아이고 내가 하늘색으로 표시할게요. In contrast라는 정말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고요. B에서는 초반에 딱 나와 있지. This area라는 이러한 분야라는 표현이 있고 C에서는 누가 봐도 중요한 but과 if가 있어요. 요걸 먼저 봐주면 더 좋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 이걸 체크를 안 돼 있다? 절대 안 돼. 무조건 체크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이해됐지? 그러면 우리 일단 빈칸 문장부터 읽어볼 건데 먼저 쭉 읽어보니 플랜트, 식물 얘기가 나와요. 걔네가 finely tuned adaptive responses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어. 맨 앞에서 내가 한번 끊을게. 그러면 적응 반응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 단어 두 개가 중요한 건데 어떤 적응 반응이냐 finely tuned래. 근데 이 단어 두 개 다 어렵지 않은 단어거든요. 우리 fine이라는 형용사 있잖아. I'm fine, thank you 할 때 괜찮은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fine은 미세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finely는 무슨 뜻이겠어? 미세하게라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tune이라는 우리 그냥 오토 튠 할 때 튠 있지. 그게 뭐 목소리, 음조 이런 뜻이잖아. 근데 튠이 동사로 쓰면은 음을 맞추다라는 뜻이야. 그럼 맞춘다는 거는 결국에 유사하게 조정하다랑 비슷한 뜻 아닐까? 약간은 어드저스트의 느낌을 갖고 있는 단어가 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해석해보면 미세하게 맞춰진 적응 반응을 보입니다 라는 뜻이겠지. 그럼 여기서 미세하게 조정한다는 거는 굉장히 적응을 잘한다는 뜻이라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그렇지만 시험장에서 여기서 finely tuned는 어쨌든 adaptive response를 꾸며주는 애니까 얘는 굳이 머릿속에 저장할 단어까진 아니야. 그러면 식물이 적응 반응을 보여준다만 기억하면 되는데 언제 그러냐? 영양분이 어떨 때라고 돼 있어? 리미팅이야. 그러면은 제한적일 때 오히려 적응 반응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 문장 읽어보니까 주어로 플랜트가 아니라 가드너가 나오거든. 우리 가든이 정원이잖아. 그럼 가든에다가 ER이 붙으면 무슨 사람이겠어? 정원사겠죠. 요 단어 잘 기억해주고. 그럼 정원사가 인지할 수 있어. yellow leaves니까 노란 잎이야 갑자기 식물이. 그럼 그게 안 좋은 사인이잖아. 그래서 recognize as를 먼저 잡아주면은 그게 sign of poor nutrition이구나. 영양분이 부족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the need for fertilizer니까 비료가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근데 fertilizer가 밑에 각주로 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단어는 무조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기본 중에 기본 단어야. 그래서 정원사가 식물이 만약에 좀 막 노란색이야. 그럼 아, 얘 지금 영양분 부족하다. 빨리 줘야겠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읽었고 이 뒤에 뭐가 나올지는 솔직히 예측하긴 조금 힘들어. 정원사 얘기일 수도 있고 잎의 색깔 얘기일 수도 있고 적응 반응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어디부터 읽는다? B부터 읽는다. 근데 B에 우리가 지시어 디스 에리아를 먼저 체크해냈잖아. 빈칸 문장에서 어떤 분야를 뜻하는 단어가 나온 것 같아? 안 나온 것 같아? 안 나왔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자. 디스 에리아가 과연 반드시 뭐 예를 들어 심리학, 뭐 아동 발달학 이렇게 학문 같은 게 나와야만 분야가 해당되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디스 에리아는 실제로 이 지문에서 뭘 받냐? 그냥 식물과 관련된 분야를 다 받아. 그래서 문제를 다 끝까지 읽고 나면은 이 디스 에리아가 지시어로서의 기능을 잘 하질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지문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 지시현 잡아두고 빈칸이랑 과연 연결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때는 얘는 솔직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식물이랑 관련된 분야라고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특정한 어떤 과목이 나와서 걔를 받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체크는 하되 얘가 꼭 그 빈칸과 비가 붙을 수 있는 당락을 결정하는 지시어는 아니다. 이 정도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게 뭐냐? 식물들이 끊임없이 알고 있어. 뭘 알냐?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거야, 환경에서. 근데 어떤 관점의 위치냐? 그게 시간과 공간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가 빈칸에서 읽은 내용은 적응 반응 1번, 그다음 2번은 가드너가 인지해준다. 이게 2번이거든. 근데 지금 B의 첫 문장은 식물이 자신의 시공간적인 위치를 안다고 되어 있거든. 그럼 B는 세모죠. 왜 세모냐? 솔직히 연결 되게 부자연스러워. 소재가 살짝 달라진 느낌이거든.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아직 플랜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너가 이게 만약 인생이 걸린 수능이야. 그럼 B를 한 번에 팍 지울 수 있겠니? 솔직히 내가 뭐 우리 수특 하루에 4개 풀듯이 그냥 푼다고 치면은 B를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근데 이게 내 인생이 걸린 수능이다? 그럼 B는 솔직히 지우진 못하고 세모 정도 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봐. 현실적으로. 그럼 B를 못 지운 상태에서 우린 어디를 읽을 수밖에 없어? C를 읽을 수밖에 없죠. C를 딱 봤더니 접속사 but이 딱 나와 있고 if절이 나와 있어. 보통은 내가 but에만 체크를 할 텐데 if까지 왜 쳤냐? 우리 if절을 일단 묶어볼까? 봐봐. 순서 삽입에서의 but은 소재의 전환일 수도 있지만 높은 가능성으로 대조의 but일 때가 좀 더 많죠. 그러나 만약 식물이 이러이러하다면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 일단 if 안에를 읽어볼게요. 식물이 요번에는 not caretaker가 없다면 이란 뜻이지. 근데 그 caretaker는 누구야? 보충적인 미네랄을 제공하는 caretaker가 없다면이야. caretaker는 보호자라는 뜻이겠죠. 사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보호자라는 단어는 caregiver가 더 맞아요. 애들을 케어하려면 케어를 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caretaker도 보호자의 맥락으로 이해해줘도 돼요. 그러면 식물한테 보호자가 없다면 이런 뜻이 나왔어. 그러면 우린 약간 유추해 볼 수 있죠. but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야 돼? 만약 보호자가 있다면 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야겠지. 이해됐어? 근데 우리 빈칸에서 보호자라는 단어 없었는데요 하고 바로 지워낸다면 그건 솔직히 하수야. 잘 내용을 생각을 해보자. 우리 빈칸 마지막 문장에 누가 나왔어? 정원사가 나왔죠. 정원사 뭐 하는 사람이야? 식물을 보호해주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내용도 정원사가 알아차리고 비료를 줄 거야 라고 되어 있었잖아. 근데 C로 이어졌다 쳤을 때 그러나 만약에 식물한테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다면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이 문장의 가드너와 여기 있는 caregiver가 정확하게 연결되겠죠. 사실은 이 caretaker나 가드너나 같은 단어였던 거야. 그러니까 연결이 굉장히 긴밀하고 쫀쫀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C가 1번인 걸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형광펜으로 이번엔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 정원사가 뭔가를 인지해서 해결해 줄 거야 라는 표현은 반대로 식물한테 caregiver가 없다면 이랑 연결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됐지? 물론 이 문제가 만약에 쉽게 나왔다. 그러면 이 여기에 if caretaker가 있다면 이렇게 나왔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뭐 고1 문제나 고2 문제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내고 내용으로만 풀 수 있게 된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빈칸 문장의 마지막 부분과 시의 첫 문장의 연결점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 C 콤마 뒷부분을 이어서 해석을 해볼 건데 만약 식물한테 보호자가 없다면 그 식물은 뭐 할 수 있냐? proliferate 할 수 있대. proliferate라는 단어 자체 우리 앞에서 본 적 있거든? 그땐 분명 각주를 줬다? 근데 이번에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럼 외워야겠죠? 이거 증폭시키다, 증식시키다 였던 거 기억나니? 그러면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랭슨이란 단어도 길이를 길게 하다잖아. 그래서 얘도 화살표 위로 올라가죠. 근데 뭐를 지금 확장한다는 거야? 뿌리를 확장하고 그 뿌리의 털들을 확장한대. 왜 확장하냐? to부터 끝까지 한번 눈으로 봐봐. to allow foraging이니까 foraging은 밑에 있어요. 구하러 다니는 거. 그럼 뭔가를 그 미네랄 같은 걸 구하러 다니는 걸 허용하기 위해서. 근데 in 뒤에를 보니까
more distant soil patch야. 여기서 patch는 그렇게 중요한 뜻은 아니고 작은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살짝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멀리 있는 작은 땅에서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뿌리가 길어졌다라는 뜻이 편하게 그러니까 뜻이 맞겠죠. 그래서 distant가 중요한 단어고 얘랑 proliferate 혹은 lengthen이랑 연결해주면 내용 더 이해 잘 가겠지. 그 다음 문장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하늘색으로 체크할 건데 내가 어디에 체크할 것 같아? 요 올소에 체크를 할 거야. 왜냐면 우린 지금 비록 순서를 풀고 있어서 이 올소를 보나 안 보나 큰 차이는 없지. 왜냐면 한 문단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만약 이게 삽입 문제를 풀고 있다? 그럼 문장 하나하나가 다 따로 노는 거잖아. 그럴 땐 올소 같은 애들을 무조건 체크해 버릇해야 돼요. 왜냐면 이 문장에서 식물은 또한 그들의 기억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잖아. 그럼 이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야 돼? 식물이 할 수 있는 일이 나왔어야겠지. 그래서 앞문장은 여기도 똑같이 can 뭐 proliferate, can develop 이런 표현이 나왔지? 그럼 여기서도 can use가 나왔기 때문에 also가 가능한 거야. 이해됐죠? 그럼 그들의 기억을 활용해서 뭐 하냐? 반응할 건데 역사에 반응할 거야. 그 역사는 시간적인 혹은 공간적인 변화의 역사에 반응할 거래. 근데 뭐의 변화인지 뒤에 나와 있죠? nutrient or resource는 이것 자체로 영양분이잖아. 영양분의 이용 가능성의 변화가 있었나 봐. 근데 그 변화에 시간적 혹은 공간적 변화의 역사에 반응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문장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표현하고 싶은지 잘 생각해 봐. 잘 생각해 봤니? 봐봐. 식물이 어떤 A라는 환경에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영양분의 공급, 즉 영양분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가 시간적으로도 변화할 거고 있는 공간에 따라서도 변화하겠지. 그거의 역사적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식물도. 그럼 자신의 그 기억을 이용해서 그 역사에 반응을 한다는 거지. 그럼 이 문장 뒷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얘가 그 기억을 응용해서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나오지 않겠어? 그 nutrient availability의 관점에서 걔가 뭐 높아졌다든지 낮아졌다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뭔가 다르겠죠? 그 생각을 해주면 더 좋아. 그러면 우리가 C를 쭉 읽었어. 그러면은 B를 읽거나 A를 읽거나 하면 되는데 이제 읽으려고 봤더니 솔직히 어디를 읽고 싶어? 나는 솔직히 A를 먼저 읽고 싶거든. 왜냐? A의 시작이 뭘로 하고 있어? In contrast로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 in contrast라는 대조적으로라는 뜻은 순서 삽입에 얘가 나왔다? 이거는 진짜 평가원이 주는 선물이에요. 문제가 확 쉬워진 거야, 얘 때문에. 왜냐면 대조라는 거는 무조건 앞뒤가 완벽하게 반대돼야 되잖아. 그것도 굉장히 가시적으로 반대될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딱 나왔어? 그러면 평가원이 요번 문제는 요번 순서 삽입은 좀 쉽게 가려고 하나 보다. 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in contrast 뒷부분을 읽어보니까 주어만 읽어도 사실 딱 풀리거든. with부터 abundance까지 묶어볼게. 요 단어 기억하니? 풍부함이라는 명사고요. 원래 형용사는 abundant일 거 아니야. 얘는 무슨 뜻일까? 풍부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러면 영양소가 풍부한 것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 식물은이야. 그럼 이 식물은 긍정적인 상황이겠어? 부정적인 상황이겠어? 누가 봐도 긍정적인 상황이겠지.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이 앞문장에 뭐가 나와 있겠어? 긍정적이지 않은 엄청 부정적인 상황에 놓인 식물의 얘기가 나왔어야겠죠. 이해됐어? 근데 C의 마지막 문장은 그 내용이니? 전혀 아니죠. 그래서 A는 C 다음에 올 수 없다 하고 기분 좋게 B를 읽어주면 돼. 그럼 솔직히 이미 끝났어. C, 그다음 B, 그다음 A겠죠? 요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 이미 머릿속으로 답은 굳히고 B를 읽으면 되는 거야. B를 읽어봤더니 아까 읽긴 읽었어. 플랜트부터 읽어볼게요. 식물들은 끊임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에서의 위치를. 근데 어느 관점에서? 시공간의 관점에서. 그럼 이미 나왔다. 시공간이 왜 나왔겠어? 지금 여기 있는 스페이스 앤 타임은 우리 C에서 읽었던 시간적, 공간적 변화와 연결되는 단어였겠지. 혹시 이 두 단어 까먹은 거 아니죠? 얘는 시간의라는 뜻이고 얘는 공간의라는 뜻이었어. 얘랑 구분해야 되는 단어가 CF, temporary였죠? temporary는 무슨 뜻이야? 일시적인 이란 뜻이죠.
이해됐지? 그러면 B의 첫 부분 읽었고 그 다음에 주어를 한번 볼게요. plant가 주어고 동사 어디 있니?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동사가 먼저 보여야 되지. 그럼 자연스럽게 that부터 past까지 묶어주면 되고요. 주어를 이제 해석해 봅시다. 식물은 식물인데요. 경험을 했어요. 가변적인 영양 이용 가능성을 과거에 경험한 식물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variable이죠. 우리 이 단어 variation 밑에도 나와 있는데 이 두 단어 서로 헷갈리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잖아. 알죠? 왜냐면 variable이란 단어 자체는 가변적인이고요. 그러면 머릿속에 잠시 떠올랐던 단어는 variety 혹은 various 이 친구들은 어느 쪽이야? 여기는 다양한, 다양성 요런 뜻이죠. 얘는 명사고요. 근데 variation은 변화, variable은 변할 수 있는 이니까 가변적인 이란 뜻이겠지. 그래서 얘를 다양한이라고 하는 순간 만약에 내가 얘를 다양한 nutrient availability라고 해석했어. 그러면 영양분이 다양한 거잖아. 그럼 좋은 상황이야, 나쁜 상황이야? 좋은 상황으로 해가지고 in contrast가 올 수가 없어. 이해됐어? 근데 가변적인은 원래 긍정이나 부정의 뜻이 없죠. 그치만 이 지문에서 식물, 너가 식물이라고 생각해봐. 영양분이 있는데 영양분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해. 그럼 긍정이야 부정이야? 누가 봐도 부정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variable에 세모를 치는 게 맞아요. 이해됐니? 그러면 가변적인 영양분 이용 가능성을 겪은 식물들은 지금 매우 부정적인 상황의 식물들이에요.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exhibit 하는 경향이 있어요. exhibit는 전시하다도 있지만 좀 더 확장하면 보여주다라는 뜻이야. 그냥 show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뭘 보여주냐? 리스크 테이킹이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아, 요런 행동을 보여주는구나. 서치 as부터 끝까지 묶어 보면은 spending energy on이니까 에너지를 써요. 어디에 쓰냐? 리프 프로덕션 말고요. 루트 랭스닝에 쓴대. 그러면 이파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뿌리를 길게 하는데 에너지를 쓴다는 거겠지? 그게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인가 봐. 아, 그렇구나 하면 돼요. 근데 우린 이미 BA를 상정하고 읽었잖아. B의 마지막 부분은 부정적인 상황, A의 첫 부분은 긍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여기 R부터 읽어볼게요. 갑자기 모르는 단어 하나 있죠? Averse는 세모 단어예요. 우리 약간 기억을 더듬어서 way랑 away라고 생각해봐. way는 길이죠. away는 약간 무슨 뜻이야? away는 throw away처럼 뭔가를 버리다, 약간 부정적인 단어랑 같이 오거든. 그래서 이 away는 부정의 느낌이 살짝 있어요. 얘랑 비슷한 게 뭐냐? 파트도 그래. 파트는 그냥 부분이죠. 근데 apart는 약간 떼어내는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얘도 부정어예요. away는 길에서 버리는 느낌, apart는 부분에서 떼어내는 느낌. 그래서 우리 요 verse라는 단어는 사실 외우는 건 아니지만 A가 붙었을 때 아주 약간은 부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면 외우기 좀 쉽거든. 그래서 이 단어는 회피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위험을 회피하는, 피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averse, averse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요 단어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조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의 식물들은 위험을 피한다. 그 다음에 save energy 한다니까 에너지를 보존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그래도 형광펜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 어디가 서로 반대되는지? 그러면 일단 가변적인 상황에 있었던 게 뉴트리언트 어뷸던스 상황이랑 서로 반대되죠? 그러니까 연결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 있고 위험을 감수한다 있고 여기서는 위험을 피한다고 한 부분이 서로 반대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도 또 있다. 스펜딩 에너지 한다 했어요. 여기서는 에너지를 쓴다 그랬는데 에너지를 보존한다. 이 부분도 서로 반대되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해질까봐 형광펜으로 연결은 안 할게. 너네는 해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이 나오는데 이 부분 눈으로만 한번 읽어줄게요. 그러니까 모든 발달 단계에서 식물들은 어디에 반응한다? 환경적 변화나 unevenness에 반응한다. unevenness 뭐냐면 우리 even이 무슨 뜻이야? 균형 있는, 평등한 이런 뜻 있지. 평평한. evenness는 평평함, 뭐 균형 있음 이런 뜻이겠죠. un이 붙으면은 불균형이 되는 거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중학생 때 굉장히 많이 했을 텐데 so as to에 네모치고 이거 in order
to랑 같은 단어죠.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야. 혹시 몰랐다면 꼭 써놔야 돼. 이거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단어야. 요즘 초등학생 다 하는 단어야. 음. 그러면 so as to 뒤에 보니까 be able to use their energy야. 그럼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야. 어디에 사용하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용한다. 근데 우리 reproduction 있잖아. 이거 동식물이랑 reproduce가 합쳐지면 내가 뭐라 그랬어? 무조건 번식으로 가면 된다 그랬죠? 자, 오랜만에 reproduce 세 가지 뜻을 생각해 볼까? 너네가 먼저 생각해 봐. 1번 복제하다. 2번 그대로 재생산하다. 3번이 번식하다. 요거죠. 나 지금 그냥 동사만 안 쓴 거야. 다 동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reproduce는. 그 다음에 while절이 나와 있어. 그럼 while절은 그냥 묶어주면 되는데 뭐 하냐면 리미팅 하고 있는 거야. 뭘 리미트해? 데미지, 피해를 제한시키고 non-productive는 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이냐? 비생산적인 거죠. 근데 그거 뭐를 비생산적으로 사용하냐? 가치 있는 에너지를 비생산적으로 사용하면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리미팅한다. 요러면서 오히려 번식 같은 거에 에너지를 쓰려고 한다. 요런 뜻인 거 알겠죠? 그러면 전반적인 글 자체는 되게 스무스하게 연결되는 거거든? 그래서 올라가서 내가 한번 정리를 해줄게. 이 문제는 글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 뒤에 글 읽기 하면 더 느낄 수 있을 거야. 글이 되게 쫀쫀하게 후루룩 읽히는구나. 이게 먼저 파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단어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쉬운 편이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요거 설명하면서 아주 어려운 문장이 있었어, 없었어? 문장도 굉장히 쉬워요. 이미 이거 세 개로도 학생들은 쉽다고 느껴. 근데 순서니까 잘 생각해보면 B랑 A가 워낙 긴밀해. 그러니까 쫀쫀해.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약간 고민이 된다면 C의 위치가 살짝 고민이 됐겠지? 그래서 C의 위치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의 교훈. 앞에서 정원사가 어쩌고 한다 했는데 C에서 그러나 만약 식물이 케어테이커가 없다면이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여기서 케어테이커가 정원사랑 연결되지 않을까? 요 생각을 한 번만 했어도 바로 풀 수 있겠죠? 이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참고로 복습 잘 한 다음에 좀 후에 학습지를 꼭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상기시키세요. 이해됐죠? 끝!